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서 시작해 믿을 수 없는 반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온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운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보여주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월요일이었습니다. 5년간 일했던 호텔 주방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멍하니 비를 맞으며 걸었죠. 주방장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호텔 주인 며느리 서지아의 트집 잡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지윤 씨, 이번 VIP 손님 요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는 6살 딸 민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았는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엄마, 괜찮아. 민서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방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준이는 민서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날도 출근길에 우리 공주님, 아빠 다녀올게 하며 웃던 얼굴이 마지막이었죠.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달려간 병원에서 맞이한 건 하얀 천으로 덮인 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악몽 같았어요. 생계를 위해 요리사로 열심히 일하며 민서를 키웠는데 이제 직장마저 잃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월세도 밀린 상태였죠.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후 베란다에 서서 까만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윤아, 어떻게 지내? 대학 친구 어머니인 장소의 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라 반가웠지만 제 상황을 이야기하기는 망설여졌죠. 하지만 장소의 이모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요리사를 구한다더구나. 큰 저택이고 숙식도 제공해. 아이도 함께 지낼 수 있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민서와 지내는 게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찾아와 이번 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장소의 이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치 폭풍 속에서 보이는 작은 등대처럼 그 제안은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한 가방에 우리의 전부를 담아 낯선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마치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면 모든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한산이 보이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민서는 커다란 대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여기 성이야? 하고 물었죠. 평소 같았으면 웃었을 텐데 그날은 그런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장소의 선생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수영이었죠. 단정한 회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영은 저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특히 민서에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무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수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택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실내 장식과 곳곳에 걸린 미술품들이 주인의 안목을 보여주는 듯했죠. 민서는 처음 보는 큰 집에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수영은 민서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어딘지 모를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차를 마시며 저의 경력에 대해 물어보셨고, 요리사로서의 경험과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영은 제 이력보다 민서에게 더 관심이 많아 보였죠. 아이 이름이 뭐예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민서예요. 박민서입니다. 민서는 어른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몇 살이에요? 수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살이에요. 제가 대신 대답했죠. 남편분은? 수영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상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항상 그렇듯 담담했지만 속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누군가 살짝 건드린 것 같은 통증이었죠. 수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깊은 공감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수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수영은 업무와 조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주 업무는 식사 준비와 간단한 집안일, 그리고 가끔 손님 접대를 위한 요리였습니다. 숙식은 제공되고 민서도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했죠. 급여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가능한 빨리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부터 여기 머물러도 좋아요. 방은 2층에 준비되어 있어요. 수영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갑자기 비가 그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서와 함께 새 방의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아늑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죠. 민서는 금방 새 환경에 적응해 방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 수영이 우리를 이토록 쉽게 받아들인 걸까요? 특히 민서를 보는 수영의 눈빛은 왠지 모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리사 겸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영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주인이었어요. 오히려 저와 민서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특히 민서에게는 할머니처럼 다정했습니다. 가끔 민서를 위해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사오시기도 했어요. 하루는 수영의 방을 청소하던 중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까만 머리카락에 깊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 있는 얼굴처럼 친숙함이 느껴졌죠. 그 사진을 보고 계셨군요. 갑자기 들려온 수영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본 것 같아 미안했죠. 괜찮아요. 수영은 액자를 가져가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푸른 바다에 잠긴 슬픔 같았어요. 제 아들이에요. 아드님이셨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랐습니다. 한 달 동안 수영과 지내면서 그녀의 가족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준호는 20년 전에 가출했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수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상처는 아직 생생한 듯 했어요. 19살 때였어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죠. 전 남편은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영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슬픔을 보니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사진 속 청년이 제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찾으셨겠네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평생을 바쳤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찾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준호를 닮은 사람만 봐도 뛰어가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항상 실망의 연속이었죠. 그날 이후로 수영에 대한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우아한 외모 뒤에 평생을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수영과 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실을 겪었지만 그 아픔의 깊이는 비슷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수영은 아들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민서가 잠든 후 수영은 제게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당신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수영의 말에 긴장이 풀렸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요. 지윤 씨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아팠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와 준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준이는 다정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줬고 민서를 너무나 사랑했죠. 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봤을 때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처럼 우리의 대화는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리사로 일한 지 2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밝은 햇살이 정원을 비추는 오전이었어요. 저는 창가에서 민서와 함께 빵을 굽고 있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윤 씨, 손님이 오셨으니 차 한 잔 준비해 주시겠어요? 수영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차를 준비해 거실로 나가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서지아였습니다. 저를 모함해 호텔에서 해고시킨 장본인이었죠. 마치 세찬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것처럼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서지아의 고양이 같은 눈이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호텔에서 쫓겨난 요리사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차 잔이 떨렸어요. 수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지아를 바라보았죠. 두 분이 아는 사이인가요? 수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호텔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서지아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VIP 손님 식사에 문제가 있어서 해고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실례예요. 수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수영의 태도에 서지아도 저도 놀랐어요. 지윤 씨는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서와 지윤 씨는 내가 책임져.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서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어머님, 그래도 최소한 확인은 해보셔야죠. 이 사람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민서는 누구길래 어머님이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 민서가 부엌에서 나와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빵 다 구워졌어. 민서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팽팽한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어요. 서지아는 민서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머님, 설마... 서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윤 씨, 민서 데리고 부엌으로 가주세요. 수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서지아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부엌에서도 두 사람의 언쟁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아이가 혹시 준호 오빠의... 서지아의 말이 들렸어요. 그만해.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일에 간섭하는 거니? 수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내 집에서 누구를 들이든 그건 내 자유야. 1시간 후 서지아는 불쾌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이 뭘 꾸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켜볼 거예요. 어머님을 이용하려는 거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저는 서지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일자리를 찾은 것뿐인데 왜 이런 적대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서지아가 민서를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영은 그날 저녁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마치 멀리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그런 수영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서지아의 방문이 수영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민서가 유치원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학교 앞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있어요. 자기는 민서 이모라고 하는데 저는 즉시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서 생각뿐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민서는 울고 있었고 서지아가 민서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민서야, 제 목소리를 들은 민서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몸을 꽉 안아주니 안도감이 밀려왔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서지아를 향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민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지아의 미소는 싸늘했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궁금해서요.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가 달려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김도윤이었어요. 호텔 총지배인이자 예전 직장 상사였죠. 도윤 씨. 반가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지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지아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동유괴 미수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서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떠나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지아는 마지막으로 민서를 한번 쳐다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어요. 도윤은 저와 민서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덕분에요. 어떻게 여기에?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부당하게 해고된 것 알고 있었어요. 서지아가 모함했다는 것도요. 도윤은 민서에게 초코 우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그날 VIP 손님이 오히려 요리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서지아가 거짓말을 한 거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죠.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연락처도 바뀌고. 도윤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절망한 나머지 모든 걸 차단하고 도망치듯 떠났으니까요. 도윤과 대화하는 동안 민서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끔 민서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민서가 누구를 닮았는지 궁금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귀여워서요. 그날 밤 민서가 갑자기 고열로 앓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자 수영은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자신의 차를 준비했어요. 아이가 아프니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수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즉시 민서를 진찰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네요.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해요. 혈액 검사도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위해 민서의 팔에서 피를 뽑을 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파. 민서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AB형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수영이 갑자기 숨을 들이켰습니다.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니 뭔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수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주사 맞은 팔을 문지르며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수영은 운전대를 꽉 잡고 앞만 보며 달렸죠.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병원에서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영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도 AB형이었어요. 수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드문 혈액형이잖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이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김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괜찮은지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서지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부당 해고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다음 날 민서의 열은 약간 내렸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수영은 민서를 돌봐주겠다며 저보고 도윤을 만나고 오라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잘 돌볼게요. 민서는 내 손주 같아요.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저에게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그날 VIP 손님이 남긴 칭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건 서지아가 당신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고요.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서지아가 저를 의도적으로 모함했다는 증거였죠. 왜 서지아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서지아는 이수영 여사의 며느리예요. 10년 전 이준호가 사라진 후 서지아는 다른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물려받았죠. 만약 이준호가 돌아온다면 그녀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거예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남편 사진 있어요? 의아했지만 핸드폰에서 준이의 사진을 찾아 보여드렸어요. 도윤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역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남편이 이준호 맞죠? 도윤의 질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김준이에요. 도윤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대학 선배였어요. 이준호라고요.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제 남편 준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이는 5살 때 입양됐다고 했어요. 그전 기억은 거의 없다고 했고.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대학 시절에 자신이 입양됐다는 걸 알았어요. 가끔 자신의 진짜 부모를 찾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입양 기록이 불분명해서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고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 남편은 이수영의 아들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민서는 수영의 손녀가 되는 거죠.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수영이 민서를 보는 눈빛, 특히 피 검사 후의 그 반응,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먼저 말해주지 않았어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잖아요. 도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게다가 서지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과 민서에게 더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겁고 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준이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고 있었을까? 수영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장소의 이모는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민서가 달려나왔습니다. 열이 완전히 내리고 건강해 보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맛있는 죽 만들어 주셨어. 민서가 수영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 이미 우리를 연결해 놓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은 거실에서 민서의 그림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일이 잘 풀렸나요? 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어요. 수영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윤 씨가 제 남편이 혹시 이준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소의 이모가 서 있었어요. 지윤아, 무슨 일인지 알아.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장소의 이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모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소의 이모, 수영, 그리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요. 장소의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 수영은 30년 넘는 친구예요. 이준호가 실종됐을 때 내가 곁에 있었죠.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우리 딸 친구의 결혼식에 갔어요. 그곳에서 신랑을 봤는데 장소의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바로 준이었죠. 이준호와 너무나 닮아서 놀랐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 알아봤죠. 그리고 준이가 5살 때 입양됐다는 사실도요. 장소의 이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도 딱 맞았어요. 이준호가 실종됐을 때가 5살이었으니까. 수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장소희가 당신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만나보고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그런데 왜 요리사로 고용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죠. 수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준이의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민서는 내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장소의 이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준이가 사고로 죽은 후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됐어요. 서지아가 당신을 해고시킨 것도 알았고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아가 저를 괴롭힌 이유, 수영이 민서에게 보였던 특별한 애정, 도윤의 놀란 반응까지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수영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준호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어린아이의 사진, 그림, 그리고 작은 테디베어가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준이를 닮았고 그 눈빛과 미소는 민서와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준이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어요. 같은 미소, 같은 눈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영은 DNA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민서의 병원 검사에서 몰래 샘플을 가져갔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민서는 수영의 혈연이었어요. 준이는 이준호였고 수영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준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혹은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고요. 장소의 이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도 실종된 아이를 입양한 거라면 그 사실을 숨겼을 수도 있어요.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어요. 하지만 정작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네요. 내 아들을 직접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준이가 자신의 진짜 부모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는지 기억났습니다. 가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라고 말하던 준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럼 서지아는
제가 물었습니다. 서지아는 준호가 사라진 후 우리 둘째 아들과 결혼했어요. 회사도 그에게 넘어갔죠. 수영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준호가 돌아왔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서지아는 그걸 두려워했나 봐요. 도윤이 언급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서지아가 저를 해고시킨 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지윤 씨, 수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찾지 못했지만 손녀를 만났으니까요. 당신과 민서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주면 좋겠어요. 가족으로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민서의 7번째 생일이에요. 정원은 풍선과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큰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민서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기뻐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빨리 와요. 민서가 수영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영을 할머니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죠. 저는 정원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 같은 1년이었어요. 수영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레스토랑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지아는 결국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수영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직접 대면했을 때 서지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물론 법적인 분쟁도 있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종종 레스토랑에 들러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준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물 시간이에요. 수영이 크게 외쳤습니다. 민서는 기대에 찬 눈으로 각각의 선물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영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내 아빠의 것이었단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일기장과 몇 가지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아빠 거예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랑 같은 나이일 때 가지고 놀던 거야. 수영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아이의 서툰 글씨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언젠가 돌아와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준이가 어릴 적에 쓴 글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영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민서를 통해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준이는 자신의 진짜 부모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결실인 민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마치 수영이 너무 늦게 찾은 아들이지만 손녀를 통해 다시 연결된 것처럼요. 저녁이 되자 민서는 선물들로 둘러싸인 채 잠이 들었습니다. 수영과 저는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은 준호가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준이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거든요. 지금은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인생은 참 신비로웠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일자리가 사실은 운명의 손길이었다니요. 준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손녀를 통해 위로를 받았죠. 민서가 자라면서 준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의 용기, 따뜻함,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요. 그리고 수영은 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준이를 기억 속에서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준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은 결국 가족을 찾았고, 우린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준이가 그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운명은 때로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지만 그곳에서도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 민서와 수영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준이의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